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곡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타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념 설명을 먼저 쌤이 전반적으로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순서대로 문제를 좀 풀어가는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타원인데요. 2차 곡선에서는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 타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적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쓰는 거 봤나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라고 해서 포물선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좌치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점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얘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쌤이 원래는 여러분들 그 위쪽에 교과서에 있는 탐구합습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 실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해놓고 조금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을 F', 요 점을 F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타원이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곳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난번 쌤이 원뿔곡선 하면서 약간 찌그러진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자, 요거는 조금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자, 요렇게 납작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모여가지고 뭐 약간 원과 비슷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면, 여기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점이 여기 있는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랑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 요 녹색 길이의 합을 봤을 때 다른 쪽에 있는 점, 뭐 점을 여기다 한번 줘볼까요?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봤을 때요, 이 빨간색 길이의 합이나 이 초록색 길이의 합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을 다른 데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점이 이쪽에 있다 그랬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도 똑같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 가지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걸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교재 탐구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타원에는 꼭지점이 4개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저기 끝쪽에 있는 거 보이지? 자, 여기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끝에 있는 이 4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아까 쌤이 두 점 F랑 F'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까?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꼭지점에 대해서 마주보는 꼭지점 보이나요? 자, 이때 요걸 좀 지울게요. 여기서 여기부터 반대편에 있는 이 꼭지점까지 이어준 이 긴 선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얘를 기니까 장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요 놈 말고 여기 다른 꼭지점 있죠? 다른 꼭지점을 이렇게 이은 이 선을 갖다가 단축이다 라고 불러줄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장축과 단축이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타원의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니까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쌤이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놨죠, 원을. 근데 이게 옆으로 눌러놔가지고 요렇게 길쭉하게 타원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선이 무슨 선이 되는 걸까? 얘가 장축이 되겠죠. 긴 축을 장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단축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따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포물선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식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 두 개가 주어져요. C,0과 마이너스 C,0. X축 위에 있는 초점입니다. 자,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먼저 식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이제 이러한 식이 나와졌는지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면 초점에 이제 이 C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거리의 합에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식 자체에는 C는 없고 갑자기 어떤 문자가 나왔죠? B라는 문자가 나왔죠. 그 B라는 게 왜 나와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짝 유도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A랑 B랑 C에 관련된 관계식을 쌤이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적으면 요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a제곱에서 요 밑에 있는 요 놈 있죠? 여기에서 b제곱을 뺀 것이 c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식입니다. 자, 지금은 안 헷갈릴 건데 뒤쪽에 가면 쌍곡선의 방정식 배울 때 요거랑 거의 유사한 식의 꼴이 나와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두고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요거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타원의 방정식을 보여볼 건데 타원도 역시 이제 점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치 구하는 방법으로 가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잡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리의 합이 2a가 된다라는 걸 쓰면서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쌤이 설명을 쭉 할 건데 사실 지난 시간 포물선에서는 그 유도하는 과정을 뭐 알아두면 조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쌤이 설명할 한 3, 4분 가량의 내용을 굳이 막 그렇게 어렵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식을 세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2a다 라는 식을 여기다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더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나와지죠?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두 개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정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일단 이 루트 두 개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해도 조금 더 힘든 식이 나와지기 때문에 살짝 이항시켜 놓고 정리를 할게요. 요거를 이항시켜 준다면 요거 쓰겠습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요거 그냥 그대로 플러스 있게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해줄 거예요. 자, 요 놈을 제곱하게 된다면 그냥 루트만 바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우변도 제곱을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해준다면 완전 제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앞에 거 제곱해서 루트 바로 소거시킬 수 있고 안에 있는 것들 적어볼 겁니다. 근데 전개해서 적을게요. 이어가지고 얘랑 얘를 곱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2배까지 마이너스 4a 루트
이어가지고 플러스 이 뒤에 있는 제곱한과 4a 제곱 나타낼 수 있겠죠. 와, 굉장히 지금 힘든데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없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x제곱, c제곱, y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요것들 없어져요. 그리고 자, 우변에 남아있는 요 놈과 요 놈을 이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서 4cx,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4a 제곱은 그 다음에 우변에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4a 루트 요거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게 이제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4를 한번 나눠볼까요? 4를 나누면 4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양변을 또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제곱을 하겠다.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c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xa 제곱 플러스 a 4제곱은 좌변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 전개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이 밖에 쪽에 a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루트 풀린 거 적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좀 정리되는 것들은 정리를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했을 때 없어지는 거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자, 요거 있죠. 마이너스 2cx a제곱 마이너스 2cx에다가 a제곱 곱하면 요게 없어집니다. 맞죠? 자,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이항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a제곱 x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면 a제곱 y제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거 적을 거야.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거부터 적자. a제곱 y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은 우변에는 요것만 남죠. c제곱 x제곱 플러스 a 4제곱. 자, 이때 여기 있는 식을 x값을 여기다 이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식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요거는 좌변,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넘겨가지고 a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a제곱으로 묶어준다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쉬운 문자로 치환해놓고 식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애를 b제곱으로 나타내자 이거야. 이해갑니까?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식을 전체적으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줘서 자, 여기는 b제곱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a제곱분의 x제곱 여기는 a제곱 b제곱 나누면 b제곱분의 y제곱은 우변은 a제곱 b제곱이 있었으니까 그냥 1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위에서 우리가 아까 정리해놨던 그 식이랑 동일한 식이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 마지막 여기 있는 식에서 이 복잡한 값을 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죠? b제곱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죠. 여기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이다 라는 게 여기 적혀있는 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쌤이 정리하는 거 보셨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는 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초점과 거리합이 나와 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나와지는 특징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뭐 x절편, y절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절편 구하려면 y값에 0을 집어넣죠? 자, 요걸 이제 가려준다면 a제곱분의 x제곱은 1이니까 x제곱은 a제곱이 나올 거고 x는 뿔마 뭐가 나와집니까? a가 나와집니다. 즉, x절편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이 a가 되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a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일한 방법으로 y절편을 구해보자. x값에 0 집어넣으면 y제곱이 b제곱이 나와야 돼요. y값은 뿔마 b가 나와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값이 b고 요 밑에 있는 지점이 마이너스 b다라는 걸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a랑 b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되겠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장축이랑 단축 얘기를 했었죠. 자, 장축의 길이를 한번 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얼마로 표현이 됩니까? 2a로 표현이 되거든요. 2a라는 게 아까 처음 주어졌었던 무엇이었냐면 거리의 합이었어요. 거리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거리의 합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축의 길이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문제 풀 때 거리의 합이랑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다.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얼마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 2b로 표현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 요 길이가 b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초점이 여기 C니까 C 요렇게 나와질 거야. 그때 쌤이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봐봐. 요 마이너스 b제곱 넘기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누구로 표현이 됩니까? a제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a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또 쉽게 볼 수도 있는 게 보세요.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거리의 합이 얼마랬죠? 2a랬죠. 그러면 요 딱 초점을 기준으로 가운데 지점인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두 개 더한 게 2a가 됩니다. 그럼 길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요 하나당 a씩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끝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타원의 방정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초점이 누구 축 위에 있는 게 보이죠? 0,c, 0,-c, y축 위에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합이 이 a가 아니라 이제 문자 누구로 표현이 되어 있죠? b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걸 만족을 할 때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쌤이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그리고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c제곱이다. 요렇게 나와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번에서 구했던 방정식이랑 식 자체는 똑같죠. 근데 이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나중에 또 숫자로 나오면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이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A제곱 값이 더 커요. B제곱보다. 오케이? 근데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이 a제곱보다 b제곱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요, 아까 이제 증명하는 거 봤으니까 따로 증명은 안 할 거고, 쌤이랑 같이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면서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초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0,c. 마이너스 0,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포물선이 타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장축이 누구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 장축의 길이가 얼만 게 보이나요? 이 빈 게 보이죠? 자, 그게 바로 무엇과 같다? 거리의 합과 같다. 장축의 길이가 바로 거리의 합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축이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2a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b제곱이 더 크다. 그래서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서 c제곱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식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관계식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쌤이랑 간단한 예제들 한번 좀 풀어보고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접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두 문제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초점이 4,0, 마이너스 4,0이고요. 거리의 합이 10일 때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문자 ABC가 누군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초점에 쓰는 이 값은 C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은 2a입니다. 2a, 2b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이 2a로 표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a랑 c의 값 알았는데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배웠었던 이 관계식 있죠? 요거를 잘 이용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가 5였으니까 25 마이너스 b제곱은 빼주면 16 나와지겠죠. 그러면 b제곱이 얼마가 나와져요? 9가 나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a제곱분의 a가 아까 5였죠? 25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9분의 y제곱은 얼마?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쌤이 타원의 방정식만 딱 줘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장축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단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포괄적으로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관계식 중에 뭘 쓸까라는 거예요. 아까 쌤이 이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는 초점에 대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값이 더 큰 쪽을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20이 커요? 36이 커요? 요 36이 더 큰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로로 길쭉한 그런 타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b제곱 빼기 a제곱이 c제곱이 된다라는 걸 써주겠습니다. b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36, a제곱 해당하는 값이 20. 그럼 c제곱이 이게 16이 나와지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c는 뿔마 4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의 좌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봤을 때 C값 4였으니까 여기 0,4 여기 밑에 0,-4 얘네가 초점이 되겠고요. B값이 6이죠. 6 그러면 6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 A값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입니다.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여기 플러스 2루트 5 해서 타원이 얘네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1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단축의 길이는 4루트 5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기본적인 두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지금부터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타원을 그려줬고요. 여기에서 뭐 A, A', B, B'이 꼭지점이다. 장축, 단축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장축의 길이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A', A의 길이가 8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4라는 거 알 수 있죠. 되겠니?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봤겠지만 이 장축의 길이가 무엇과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거리의 합과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 B점을 기준으로 초점에서 이렇게 길이를 그었을 때 얘랑 얘 길이 똑같다라고 아까 보셨죠? 얘랑 얘를 더한 것도 8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얼마입니까? 4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정리 얼른 한번 해보고 바로 22페이지의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초점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초점이 X축 위에 있는지 Y축 위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게 그려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식 자체에서 A제곱이 더 크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진 이 거리의 합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 2A로 또 표현이 되구나. A 값은 그러면 4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게 바로 C 값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B제곱을 구해봅시다. C를 제곱하면 4니까 B제곱은 얼마? 12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문제에서는 그냥 타원의 방정식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바로 적을게요. A제곱분의 16이죠? X제곱 B제곱 방금 10이 나왔죠? 는 1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23페이지 가볼게요. 23페이지에 예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타원에 대해서 초점의 좌표와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금방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 관계식 있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다 라는 걸 통해서 C값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이 크다 라는 걸 보고 옆으로 넓적한 타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값이 C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C제곱이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C값이 뿔마 6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6,0 마이너스 6,0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장축의 길이. 장축은 이 A의 2배죠. A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A의 제곱이 100이니까 A는 10이에요. 10.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장축의 길이는 2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자, B가 8이죠. B제곱이 64니까 그걸 2배 해서 16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도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10, 마이너스 10, 8, 마이너스 8 해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해서 장축의 길이가 20, 단축의 길이가 16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따라하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똑같이 풀어볼 거예요. 역시 앞에 있는 A제곱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넓적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A 값은 4인 거죠? 요거는 B 값을 제곱한 거니까 B가 얼마?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꼭지점을 여기 4,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으로 주고 타원을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형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초점의 좌표는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16 마이너스 9.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을 했을 때 그게 C제곱이 나와집니다. 그럼 C제곱은 7이 되겠죠. 그럼 초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루트 7,0과 마이너스 루트 7,0 이렇게 나와지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어서
장축의 길이는 요게 장축의 길이가 되겠죠? A 값을 2배 하면 됩니다. 장축의 길이는 8. 단축의 길이는 요게 단축의 길이가 되니까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단축은 6.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오케이. 바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거랑 똑같은 걸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는 그래프도 우리가 몇 번 그려봤고 하니까 바로바로 식만 보고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판단을 해봅시다. A 값 얼마예요? 2루트 2고 B 값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돼요. 4가 되겠지? C를 제곱한 게 4니까 C 값은 2라고 볼 수 있고 초점의 좌표는 2,0과 마이너스 2,0 차례로 적어볼게요. 장축은 이 A 값을 2배 하면 됩니다. 지금 얘가 더 크니까 장축은 4루트이고 단축은 이 B 값을 2배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4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은 게 초점의 좌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봐주면 됩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보던 게 아니잖아. 타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변에 1만 딱 주어져 있고 좌변에는 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쵸?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가볼게요. 양변을 이 1로 만들 수 있도록 여기 36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 식이 9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a제곱이니까 a 값은 3, b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제곱이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되니까 5가 나와지죠? 됐지? 그럼 c 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뿔마 루트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요, 루트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0. 장축의 길이는 A 값을 2배 하면 되니까 얼마? 6. 단축의 길이는 B 값을 2배 하면 되니까 4.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3번 가봅니다. 자, 지금 A 값, B 값 또 구해봅시다. 요게 A를 제곱한 값이니까 A는 11, B는 얼마? 9라고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점 좌표 구하자.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되고 계산하면 40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C는 2루트 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게 되겠죠. 해서 초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나와지냐면 2루트 10,0 마이너스 2루트 10,0 이렇게 두 개가 초점이 될 거고요. 장축의 길이는 A를 2배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22. 그 다음에 B를 2배 해주면 얼마예요? 18.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마지막 4번. 2번에서 해봐가지고 뭐 크게 또 복잡하진 않아요. 양변을 뭐로 나눠줍니까? 400으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죠? 자, 400으로 나눠주면 이게 25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맞죠? 얘가 얼마 나와지는 거야? 1. 이렇게 나와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a제곱이니까 a 값이 얼마 나오죠? 5가 나오고 b 값은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어가지고 c제곱의 값이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되니까 이게 9가 나와지겠네.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요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요렇게 두 개가 나와질 거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a 값 2배 해서 10, 단축은요 b 값 2배 해서 8 요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생기죠. 자,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타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장축의 길이가 10이에요. 우리가 장축의 길이는 거리의 합과 똑같다라고 했었고, 뭐 여기서 이제 얘가 충분히 2a로 표기된다라는 건 인지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면 여기가 a 마이너스 a니까 이 장축의 길이가 2a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마이너스 b니까 단축이 뭐로 표현이 됩니까? 2b로 표현된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어렵지 않죠? a 값은 5고 b 값은 얼마? 2.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식을 세우래요. 끝났네요. 요거 제곱해서 25분의 x제곱, b 제곱해서 4분의 y제곱은 1. 요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 5번, 6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쌤이 처음에 이제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풀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넓적한 그래프만 그려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초점이 어디 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죠? 이렇게 되는 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거리의 합이라는 것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로 표현이 되냐면 2b로 표현이 됩니다. 문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은 얼마 나오지? 7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c 값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c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와지는 거고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겠죠? 자, b제곱 해주면 49, a제곱 구해야 되니까 c제곱 해주면 25가 됩니다. a제곱은 얼마 나와요? 24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a제곱이 24 나왔으니까 24분의 x제곱 플러스, 여기는 b제곱 적죠? 4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듯이 요 값이 더 클 때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자, 문제 6번 가봅니다. 이번에는 식을 주고 요거에 관련된 초점의 좌표, 그 다음에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계산해보자. 얘가 더 큰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먼저 A 값은 5입니다. 그 다음에 B 값은 13이에요. 맞죠? 이때 C 제곱을 구하려면 큰 거에서 빼는 거예요.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는 거. 144가 나오고, 그럼 C값은 뿔마 12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초점을 적어 볼 거예요. 자, 초점 적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0,12, 그 다음에 0,-12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요 값을 2배 해야 되겠죠. 장축의 길이는 26. 단축의 길이는 A를 2배 해주면 됩니다. 10. 요렇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기본적인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평행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타원의 평행이동. 사실 지난 시간에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배웠을 때도 별거는 없었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 놓고 조금씩만 바꿔줬으면 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본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 타원을 평행이동을 시켜 볼게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식이 뭐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4분의 y 뭐가 되죠? 플러스 5의 제곱은 1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처음으로 이제 요런 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식을 갖다가 평행을 이동을 했는지를 캐치하는 게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초점이라든지 꼭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평행 이동된 식의 초점의 좌표, 그 다음에 뭐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나와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A 값이 10이고 B 값이 얼마입니까? 8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타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 C 값이 6분의 6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6이 되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3칸 당겼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지겠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간략하게. 자, 이렇게 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초점도 그만큼 똑같이 이동이 되고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아야 될 것은, 자, 봐봐요. 이 뭐 단축의 길이는 변화가 있나요? 장축의 길이는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죠? 초점의 좌표는 바뀌는데 장축, 단축의 길이는 원래 이동 전에 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초점이 6,0 마이너스 6,0인데 이게 이동이 되면 이만큼 그대로 다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요런 식으로 이제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타원에서도 그 일반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를 갖다가 쭉 다 열거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이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타원이 될 조건은 이 A 값과 B 값의 부호만 같으면 돼요. 부호만. 오케이? 자, 그러면 타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미지수가 A, B, C, D, E 5개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뭔가를 그 계산을 하는 문제는 안 나와지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실질적인 이 숫자들이 직접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요런 식으로 나타내서, 즉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평행 이동 됐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관련된 문제 예제 2번이랑 문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원에 대해서 식이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진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완전 제곱식 꼴로 잘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볼게요. 일단 x제곱 x 있는 거 9로 묶어줄 수 있죠? 9 x제곱 마이너스 6x 9 더하고 9를 뺍시다.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y에 대해서는 4로 묶자. y제곱 마이너스 4y 4 더하고 4를 뺍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9 x-3의 제곱 4 y-2의 제곱은 자, 여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81에다가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61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 하면 마이너스 97이고 여기 61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얼마요? 36이 되겠죠? 넘어주면 3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타원의 방정식 형태로 좀 더 쉽게 보려면 우변을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분의 x-3의 제곱 이어서 9분의 y-2의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때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존에 어떤 식이 평행 이동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줘야 되겠죠. 자, 기존에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었을 거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3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지? 2만큼 이동을 한 거겠죠.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 A 값이 2고 B 값이 3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3, 마이너스 3 해서 처음에는 이런 타원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다 3칸, 2칸씩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야 됐었겠죠. 그러면 여기 0,3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x축으로 3 이동했으니까 3,5로 갔을 거고 여기 0,-3은 자, x축으로 3이니까 3,-1로 갔을 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3,5 요 정도로 봅시다. 여기 3,-1 요 정도로 봅시다. 그 다음에는 또 이동을 또 시켜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은 요만큼 이동시켜주면 1,2로 가졌겠지? 1,2로 가지면 요 정도에 있게 되겠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몇 콤마 몇이 있을까? 5,2도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쌤이 좀 정확하게 그린다고 이 꼭지점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다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심으로만 좀 표기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요 정도로 보고요. 문제 7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7번에서도 역시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네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는 건 뭐 모두 다 안다라는 거니까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완전제곱식 고치겠습니다. 9로 묶자.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제곱식 바꿀 거예요. 여기는 16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16으로 묶어재면 y제곱에다가 128이 16 몇 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93은 0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완전제곱식 고쳐주면 자, 그리고 상수항 계산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81 나오죠? 와, 16 곱하기 16을 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56 거기다 플러스 193. 자, 이거 계산할게요. 계산 좀 빠르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37에서 193을 더하자. 그러면 얼마 나오니? 144. 자, 값이 조금 커가지고 계산하기 귀찮게 나오는데 그래도 해야죠. 양변을 이제 마무리 얼마로 나누면 될까? 144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x-3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4의 제곱은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됐죠? 그럼 또 어떤 애를 이제 평행 이동시킨 거냐? 요거 이제 제외하고 봤을 때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애를 평행 이동시켜 준 것이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고 3만큼 이동을 한 거고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얘가 더 큰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옆으로 이제 넓적한 이런 타원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초점도 역시 x축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값은 얼마입니까? 4고 B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릴까? 자,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졌을 건데, x축으로 3만큼 당기면 얘는 요 정도 오겠다, 그치?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당기면 요 정도로 오겠다. 그쵸? 중심은 x축으로 3 당기고 y축으로 4를 이동시켜주면 그래프가 요거는 간략하게 그릴게요. 요런 식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심이 3, 얼마로 가지냐면 4로 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타원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 26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다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들 풀어보셨나요? 자, 쌤이 여기 26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은 제외하고 4번, 5번, 6번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 기본 문제들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4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조금만 판단을 해주면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타원에 대한 정의를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0,3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R점에 대하여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자, 읽긴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보면 이 B제곱값이 더 크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고 A 값은 4, B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C제곱도 구해보면 25에서 16 빼면 9가 나오고 C는 뿔마 3이 나와지겠죠? 그럼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0,3과 0,-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타원에서 초점이 여기 0,3, 0,-3인데 마침 이 A점이 0,3이네요. 자, 얘가 또 A점이에요, A점. 그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P, Q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 R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마침 또 R이 0,-3이네요. 또 초점이네. 그쵸? 여기 있는 이 점이 R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둘레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와지는 이 A점과 R점이 바로 초점이에요. 초점. 여러분들 그 타원의 정의가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무엇하다라는 거였죠? 일정하다라는 거였어.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근데 그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 장축의 길이가 10입니다. 10. 그때 여기 이 삼각형의 둘레를 쪼개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초점으로부터 이 P점이 있으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자,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은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길이가 10이 됩니다. 10. 이어가지고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도 역시 초점으로부터 이 타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것도 얼마 됩니까?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간색 길이 10, 초록색 길이 10 이렇게 되니까 둘레는 몇이라고 보면 될까요? 20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타원이 있고 초점이 있을 때 이 두 초점을 지나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장축의 길이의 무조건 2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답은 2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 타원의 식이 이제 주어진 건가요? 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초점 사이의 거리랑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일반형이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x는 안 고쳐도 될 것 같네요. 그쵸? 요거 9로 묶어주면 y제곱 플러스 2y. 자, 완전제곱식 만들어줍니다. 9 y-1의 제곱 마이너스 45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양면을 45로 나눠주면 9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얼마예요? y-1의 제곱은 1 이렇게 구해지겠다. 자, 이게 평행이동 된 거죠. 기존에 어떤 식이 평행이동이 된 거냐? 9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이 평행이동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걸 갖다가 자, y축으로 얼마만큼만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 1만큼만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을 건데 근데 생각해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요게 더 크니까 옆으로 넓적한 겁니다. 이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돼요. 요런 타원이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라고 쳐보자. 그렇더라도 초점 사이의 거리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도 변함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요 기존에 있던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루트 5죠. 그럼 뭐 장축의 길이는 6이 되겠고 단축의 길이는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제곱을 구할 거야.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되죠. 4. 그러니까 원래 초점이 2,0이랑 마이너스 2,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 사이의 거리는 몇이라고 볼 수 있을까? 4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그 거리를 P라고 했죠. 그럼 P는 4.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를 Q라고 했고 얘는 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를 R이라고 했네요. 단축의 길이는 2 루트 얼마?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싹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0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죠.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타원이 나와 있고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힌트를 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P에서 F'으로 선을 긋고 O에서 요 F' P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문제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데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점을 H라고 했는데요. 요게 성립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주어진 건 당장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뭘 끌어낼 수 있을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변에 OH를 곱하면 PF'이라는 길이가 4OH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4배라는 겁니다. 4배. 그럼 이렇게 가보자. 요 길이를 4배한 게 이거니까 얘를 K라고 한다면 얘는 4K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딱 반반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2K라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안에 여러분들 요 길이는 이미 5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4K제곱 플러스 K제곱은 제곱해서 25. 5K제곱이 25니까 K제곱은 5라고 볼 수 있고 K는 루트 5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K가 루트 5라는 걸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할 거냐. 자, 이게 보조선을 긋고 뭔가 문제를 좀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든데요. 요게 지금 직각이잖아요, 직각.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타원의 정의를 적용을 해주려면 이 타원에 있는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무엇하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뭐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기 살짝 90도 같긴 한데 이게 실제로 90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 OF 프라임 길이랑 OF 길이랑 되겠니? 요거 두 개가 완전히 같죠. 그 다음에 OP 길이도 같아요. 이게 왜 같냐? 지금 보면 여기 얘랑 길이가 같았고 여기 있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O라는 점을 기준으로 F'과 F랑 P가 같은 거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랑 얘가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위에 있는 점이다. 되겠니? 그리고 F랑 F'이 지름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에서요, 지금 F'이랑 F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중심이 여기가 O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P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원에 대한 원조각은 항상 몇 도다? 90도다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 상황에서 이게 K고 얘가 이제 4K인데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뭐 여러분 중점 연결 정리라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K면 여기가 몇 K가 됩니까? 2K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의 합 있죠,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은 4K랑 2K 더해서 6K가 되는 거고 K가 아까 루트 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6루트 5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이 2A 값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A 값은 3루트 5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분모는 여기 A제곱 쓰는 자리입니다. A제곱 해주면 여기
45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해야 되겠죠? b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 뺐을 때 c제곱 나와야 돼요. 이게 초점이니까 25가 나와야 돼. 그럼 b제곱은 20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여기에 20, y제곱은 1.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보조선도 긋고 해야 됐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타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